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8월 30일 토요일 8월 마지막 주 주말에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증시가 폭락한 장도 있었고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장이 이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웃고 계실 것이고, 중장기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실 걸로 예상되는 그런 시장이자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말이기 때문에 주식 걱정은 좀 내려놓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 매매 종목을 설명드릴 종목은 흥구석유와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신규 매수한 진입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샀다 팔았다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종목인데, 또 금요일에도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또 제 매매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영상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 영상이 약 며칠 전부터 새로 올라오고 있는데 테마주라든가 중장기 종목이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흥구석유, 대성에너지까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테마주 위주의 종목은 4개에서 5개 종목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중장기 종목은 3개 내지 4개의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종목들도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추세 때와 그 다음에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 테마주에 비해서 단기가 아닌 중기적으로 좀 느릴 뿐이죠. 그렇게 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고, 테마주 위주의 종목들은 말 그대로 테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진행하면서 좀 5에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게 되면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테마주로 갈아타는 좀 빠른 매매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흥구석유와 대성에너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사고팔고를 단기 3%, 5% 내지의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뒤로 밀렸을 때는 모아가면서 이런 매매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강한 거래량을 또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또 그 상승의 폭만큼 빠지는 또 하락폭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락이 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서 금요일 또 그 전부터 조금씩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흥구석유와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재료도 좀 풍부하게 있고,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차트상의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흥구석유와 대성에너지는 최근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동해 유전이 터진다는 대왕고래 관련주로 또 엮이게 됐는데, 대왕고래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시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웨이버스 이런 종목들과,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해당이 되고, 또 원초적인 석유가 터진다, 가스가 터진다고 하면 원초적인 이 흥구석유라든가 대성에너지 같은 관련주들이 폭등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왕고래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흥구석유와 대성에너지를 저는 꼽았던 이유가, 이 웨이버스나 한선 엔지니어링,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 대왕고래의 테마의 한 가지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는 이 한 가지 재료에 국한된 게 아닌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왕고래 관련주가 또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흥구석유 대성에너지가 트럼프 관련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라는 게 좀 있으면 11월 미국 대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후보자 중에서 해리스 쪽은 친환경 쪽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트럼프 쪽은 전통, 즉 석유라든가 기초 에너지 그런 쪽으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될 확률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 이런 쪽 원초적인 그런
기름 관련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여력이 높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다음에 이란 같은 중동 전쟁의 부분이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재료 자체가 좀 우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가 매수를 하기가 테마적으로는 좀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한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테마주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데 테마로 엮인 부분에서 조금은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테마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회사의 실적,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 차트에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테마, 한 주제의 테마 아니면 뉴스거리로 인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으실 걸로도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나쁘지도 않겠지만은 가장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실적, 테마, 뭐 어떤 부분, 모든 부분이 녹아져 있는 게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종합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쪽에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구석유가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큰손이라든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은 사고팔고의 자리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차트를 보고 큰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테마에만 국한된 그런 종목들로 뭐 매수나 매도 이런 매매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차트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면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도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고 차트가 당연히 괜찮기 때문에 제가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는 거는 좀 그렇고요.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중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트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흥구석유의 차트인데 지금 검은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 검은색 선은 중파동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는 내용이죠.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보려고 하면 중파동이 아닌 큰 파동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중파동만 보고 있는 실적인데요. 이 검은색 선을 보시게 되면 중파동의 차트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중파동 안에서 추세대가 보이실 건데 상승과 이런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현재의 자리는 장기평선, 이 빨간색 부분은 장기평선 112일선을 의미하고 이 검은색 부분은 224일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배열로 돼 있죠. 정배열로 되고 있는데 제가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매매를 하는 타이밍, 특히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런 단기 이평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 조정이나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에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단기 이평선에서 손절을 못하게 되면 이만큼 밀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5일선에서 112일선까지 밀리게 되니까 이만큼의 하락폭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손절 자체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구석유는 뭐 장기 이평선에 한번 지지를 했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대부분이 112일선, 224일선까지 가지는 않고 112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차트 안에서 보이시죠? 추세대, 이 추세대 안에서 상승과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시점은 항상 112일선이다. 그래서 현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112일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의 크기나 또 재료의 이슈가 됨으로 인해서 또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눌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흥구석유를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 앞전에 매매를 했을 때도 뭐 여기서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5에서 10% 정도의 수익 매도 구간을 하고 뭐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복리로 수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짧게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112일선 이런 선을 항상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소파동 추세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 소파동 추세대를 거래량으로 뚫고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아니게 된다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5에서 10% 정도의 좀 단기적인 단기 스윙, 단타의 개념으로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현재의 구간 112일선과 224일선 이 부분을 중심으로 모아 가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112일선과 224일선의 이 갭 자체가 15%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 모아 가시게 된다면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번 챙겨주고, 매수를 지금 시작하게 된다면 112일선 이 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게임이 아니다. 다시 112일선을 회복하면 여기서 다시 잡고 나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매도를 해도 결코 늦지 않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손절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빠른 대응, 그 다음에 또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는 매수를 해서 또 수익 나오는 구간에서 챙기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24일선 이 검은색 선까지 가기에는 왜 어렵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12일선과 224일선의 이격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15%의 갭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대성에너지고요.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흥구석유와 전통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중추세대입니다. 검은색 선이 중추세대인데, 이 중추세대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좀 흥구석유하고는 다르게 우상향 추세가 아닌 상승의 고점 부분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의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삼각 수렴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수렴이 되는 구간에서 방향이 정해지겠죠.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정해질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부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 추세대의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챙기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테마,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게 한 개의 테마의 재료보다는 3, 4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이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차트에 다 묻어 나온다. 그래서 차트 해석만 잘하면 굳이 그런 것만 보지 않더라도 차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자리,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만 잘 선택을 하신다면 좀 잃지 않는 매매에 가깝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흥구석유와는 다르게 대성에너지는 112일선을 무너뜨리고 장기 평선 224일선까지 보여주는 흐름을 매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원래 역배열의 구간에 있다가 지금은 정배열로 바뀐 구간입니다. 제가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장기 평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초보자들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를 했던 부분은 요 구간인데요. 112일선과 224일선 요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해서 뭐 3%, 5%, 5에서 10% 이런 부분을 이렇게 꼬리가 날 때마다 좀 챙기고 있는, 그리고 또 재매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 좀 참고로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어제죠. 흥구석유와 대성에너지는 또 재매수를 하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대왕고래 테마가 잠시 반짝을 했었습니다. 웨이버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그 대왕고래 중에서 시추에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 종목들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전통 에너지 관련주, 대성에너지, 그 다음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은 뭐 재료 테마를 받기는 했지만 꼬리를 달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무조건 달린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원하는 수익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수익을 일단 챙기고 또 뭐 매수 자리가 온다면 매수를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순환매를 좀 즐기는 그런 테마주 매매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중장기 종목으로 들고 가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추세 때나 아니면 이런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런 테마주보다는 조금 더디게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는 점, 그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리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변경하고 나서 지금 3개, 삼성전자까지 3개의 종목을 업데이트를 하고 오늘 대성에너지와 흥구석유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서 4개의 영상을 올리게 될 건데요. 제가 매번마다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종목을 계속해서 안 팔고 보유를 하는 게 아니고 테마주들은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는 3에서 5% 정도의 상승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비중 조절만 본인이 잘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잃지 않고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그렇게 순환 매매를 하고 있고, 그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은 또 팔고 또 시장에서 우선시하는 그런 테마주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대성에너지와 흥구석유에 대한 종목 설명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